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 쪽에 포지션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원전주를 들고 있냐 들고 있지 않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희비가 좀 엇갈린 하루였는데 없으신 분들의 아쉬움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고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엔터와 바이오의 테마로 대결을 했는데 네, 엔터주에 대한 아쉬움 없으십니까? 블랙핑크를 믿고 YG 엔터로 갔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간 또 팬심이 부족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바이오를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터가 조금 더 잘 가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룸을 봤을 때는 바이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종목 선택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블링크에 대한 마음으로서 YG가 잘 간다는 거는 또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로코스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바이오 노트처럼 오늘도 좋은 흐름이 보여주는 종목도 있지만 에르스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손절가를 터치해서 약간 아쉬운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공개 방송에서 바로 AS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서도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많이 밀렸다.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대선 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말이 지나고 나서 또 다음 주에는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너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 대결 내일의 테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공략 가능한 테마 골라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크게 이슈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네.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관련주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라. 오늘 엔터 다시 나오나요? 네, 그래서 엔터 하면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가져올까 하다가 또 춤을 시키실까봐 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네.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알령 해제하면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뭐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되거나 이런 모멘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업황 자체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잘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선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내수 경제 사이클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슈가 중국의 4월 화장품 소매가 7.2%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미국에 대한 수출로가 확보가 되면서 새로운 멀티플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소매 이제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은 지금부터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중국 쪽의 화장품 수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투자텔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슈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화장품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 하나로 교집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장점인 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대비 미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만 보더라도 수출이 66.8%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멀티플에 대한 형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모멘텀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5억 달러를 또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전히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기존에 팔고 있던 시장에서 잘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롭게 판로가 확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국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피크아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강대국으로도 이미지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미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최근에 유럽과 중동으로까지 K-뷰티가 그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화장품주 하면 다 같이 우르르르 올랐는데 이 세분화되면서 종목들이 좀 각계 전투가 펼쳐져서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커다란 단점이 종목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다 하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색조 관련된 기업은 다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실적을 통해서 중국향 매출이 강한지 미국향 매출이 강한지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분석과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일단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좀 단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지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 시장에서 갑자기 중국 회사에 대한 화장품을 사자는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모멘텀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 우리가 완전하게 단순 확정 짓고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불확실성에 대한 단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중국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이런 리스크 요인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에 맞설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또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은 또 빼놓지 않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마는 미디어 콘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전에도 사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거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널이라든지 풀하우스 이런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다가 리메이크하고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증명하고 있는 게 한국에 대한 드라마 IP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잘 인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에 대한 해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국형 드라마라든지 영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크게 급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IP 팔로가 넓혀진다라고 하면은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디어 콘텐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하우스는 저 대학생 때 방영이 됐었던 드라마인데 네. 이제 중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는 거예요? 네, 3년 전에 리메이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네. 방영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IP까지도 당겨와서 중국에서 좀 리메이크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드라마가 그만큼 질이 좋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이요. 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과거랑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IP도 판매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제작사가 투자를 좀 더 확대하기 시작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형 콘텐츠는 아직은 중국에다가는 이제 판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모멘텀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커다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눈에 띄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넷플릭스 못 보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아직은 못 보죠. 근데 네.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컨텐츠가 뭐 완전하게 한알령 해제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부터 뭐 음원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은 팔로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알령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넷플릭스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넷플릭스가 같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좀 컨텐츠가 넓혀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에 대한 인기가 좀 넓혀질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공식적으로 방영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 K 콘텐츠를 좀 어둠의 경로로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메이크를 한다. 사실 도깨비도 리메이크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 판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둠의 경로로 이제 도깨비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해소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제작을 선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가공하는 IP 같은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하면은 컨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자체는 조금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점이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게 추가적인 뭐 투자사를 확보를 하거나 제대로 된 좀 제작사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숙제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키워드가 리메이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화장품과 미디어 콘텐츠 두 테마 안에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각을 받으면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일의 테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좀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 바로 A스토리입니다. 그래서 A스토리 관련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흥행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널이라든지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제작사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A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IP 콘텐츠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추가적인 콘텐츠를 얼만큼 많이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활로를 넓힐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까지에 대한 계획이 A스토리는 향후 드라마 7편을 제작하는 것까지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IP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익성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모멘텀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한한령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시그널 2가 드디어 제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A스토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워낙 대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13,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라인은 손절가 라인 9,500원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들 뭐 매수가 특히나 잘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금요일은 항상 이제 바로 육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시 반에 진행하는데 오늘은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관련주들 산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김민성 매니저를 네이버 밴드로 만나실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 얘기 들어봤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